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우리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혹한이 이번 주에 시카고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번 혹한은 소위 가장 무섭다는 폴로 vortex, 북극 소용돌이 한파, 이것이 몰려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혹한에다가 오늘 폭설 또 강풍까지 동반을 해서 우리 생활의 곳곳에 위협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 여행이 위험해집니다. 소금을 뿌려놔도 너무 기온이 차기 때문에 소금이 녹지 않아서 노면이 그대로 미끄럽습니다. 또 강풍이 불면은 동상의 위험이 더욱 심각해지고 오늘 일리노이 북부 지방에는 4에서 8인치 정도의 눈이 내리게 되는데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니까 눈이 얼어붙어서 장기간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가 계속이 됩니다. 이번 추위로 동상이라든가 심장마비, 저체온증 이런 건강 위협도 있고 주택의 수도관, 히팅 유닛 이 위험도 있고 또 자동차의 배터리, 타이어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일 최저기온이 마이너스 23도, 모레 수요일이 마이너스 25도로 예보가 됐습니다. 일리노이 최저기온이 지금까지 마이너스 27도입니다. 여기에 육박하게 되는 추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에 몰아닥치는 혹한과 폭설 강풍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최저기온 기록이 1985년 1월 27일에 세워진 겁니다. 마이너스 27도입니다. 내일 모레의 최저기온 예보가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25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거의 이 기록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강풍으로 윈칠이 마이너스 50도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이 마이너스 14도로 예보가 됐는데 1983년도 마이너스 11도 기록인데 이것보다 더 춥습니다. 그러니까 낮 최고 기온의 추위로서는 최저가 되는 그 기록이 수요일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속이 시속 한 30마일 정도, 윈칠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일까? 소위 폴로 vortex 현상입니다. 북극권에 있는 이 소용돌이 바람권의 혹한이 북극 내 기류가 변화하면서 제트스트림을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캐나다를 거쳐서 이 혹한대가 미 대륙의 미드웨스트 그리고 노스이스트까지 밀고 내려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 즉 북극 지방의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햇빛 반사가 줄고 물이 이 기온을 빨아들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소용돌이가 제트스트림을 타고 남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는 북극 소용돌이가 제트스트림을 타고 훨씬 더 남하를 합니다. 둘째는 이 기류가 아주 서서히 이동을 합니다. 추위가 오래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2013년, 14년 겨울에 이것은 세 번째로 추운 겨울이었지만은 그러나 서브제로 기온이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23일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이번 추위도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 내내 미드웨스트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오늘 폭설은 지역에 따라서 강설량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불과 50마일 한계에서 강설량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위스콘신 접경인 맥헤너리 카운티는 4에서 8인치의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공항 지역은 3에서 6인치, 시카고 남부 지역은 1에서 3인치 정도의 눈이 내립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상승을 하지만은 눈은 쉽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저녁부터 기온이 급강하해서 밤 최저기온이 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 최저기온, 모레 최저기온이 마이너스 23도에서 2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풍속이 시속 30마일 정도, 윈칠이 더 내려가게 됩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종합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주의 사항입니다. 혹한에는 그 번들랍을 해야 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겹겹으로 껴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상 마이너스 15도에서 바람이 시속 45마일 정도로 불면은 동상이 5분 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상황이 좀 좋다고 하더라도 30분 내에 동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로 외출 시에 피부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모자, 귀걸이, 스카프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숙자라든가 술에 만취한 사람을 보면은 신고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카고는 311 전화로 가능합니다. 시카고의 이 쉘터, 보호소 밖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 7만 5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시가 이 보호소, 쉘터를 여러 개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니스 필터를 체크하는 것이 좋고 요즘에 히팅 유닛이 고장이 나면 사람을 불러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 히터를 쓰는 거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익스텐션 코드로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을 옆에 두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사람이 없을 때는 반드시 끄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자동차입니다. windshield wiper fluid 겨울역인 것을 확인해야지 잘못하면 꽁꽁 옵니다. 그리고 배터리 체크 아주 예전에 배터리 성능들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한밤중에 차에 나가서 시동을 여러 번 걸었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와이퍼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야가 가리면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타이어 프레셔입니다. 기온이 10도가 내려가면은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가 10%가 빠져나갑니다. 이 압력이 줄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은 유리창을 항상 깨끗이 치우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이 미끄러운데 시야까지 가려면은 사고의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노인 아파트 거주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 독거 노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혹한이 올 때는 반드시 노약자들의 안부를 자주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눈 치우는 것, 심장마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고 노인들 신발 따뜻하고 바닥이 미끄러운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외출 시에도 모자, 외투, 신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얼음판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으면 아주 큰일이 나게 됩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정부 폐쇄가 임시로 끝이 나고 다시 2월 15일까지 시한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라저 스톤이 또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진보 성향의 신문 방송들은 의회가 트럼프의 세금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60%가 찬성한다. 그리고 이번 정부 폐쇄 싸움에는 낸시가 이겼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계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것은 트럼프의 지지도에 별 차이가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어리둥절할 정도로 이 폴링의 결과들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한부로 지금 정부 재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화이트하우스와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 트럼프가 아마도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비상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1월 28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부 셧다운 일시 해제 이후 국경장벽 예산 마련을 위한 협상을 즉각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사상 최장 기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을 3주간 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국경장벽 예산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경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5일 만에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을 임시 해제하기로 의하 합의한 뒤에도 후퇴는 없고 항복도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제2 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남겨놨습니다. 연방정부가 35일간의 셧다운 사태 종료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쯤 소속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소 2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한 연방정부 직원 80만 명에 대한 보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지도자들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강한 비난과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에게 군사력 사용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인정하는 등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큐바 수도 아바나를 강타한 초강력 토네이도로 3명이 사망하고 17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아바나는 강한 비바람과 우박에 주택가 나무가 쓰러지고 차가 전복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큐바 기상청은 토네이도가 동부로 이동하면서 오늘 밤과 내일 이른 아침 큐바 서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듀크대 교수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교내에 모국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보직을 사임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듀크 대학교 의대 대학원 생물통계학 석사과정 학과장인 메건 릴리 교수는 최근 모든 1, 2학년 유학생들에게 교내에서 영어만 사용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해당 교수들이 중국어로 떠든 학생들을 기억했다가 인턴십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암시하면서 이 같은 일이 없도록 교내에서는 100% 영어를 쓰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해당 이메일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릴리와 2명의 교수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금준의 혹한과 폭설 강풍이 계속됩니다. 기상대는 북극 소용돌이 한파가 시카고 지역으로 이동해 위험한 혹한이 계속된다고 밝히고 내일과 모레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23도에서 25도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눈은 북부 지역에 최고 8인치까지 내리고 풍속은 시속 30마일, 윈칠은 마이너스 50도까지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오늘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계속되는 한파로 수도 간 동파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칼로메이시리 지역의 메인 상수도 파이프가 터져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거리가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한편 미끄러운路面 상태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혹한으로 소금이 뿌려진 길도路面 상태가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미시간 호에 빠진 애견을 구출하려던 32세 남성이 함께 호수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후 포스터비치 호변에서 한 남성이 호수에 미끄러져 빠진 애견을 구출하려고 시도하다가 함께 물에 빠졌습니다. 911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과 소방대가 이들을 구조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람과 개가 모두 무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어젯밤부터 내리던 눈이 오늘 계속해서 내리면서 3에서 8인치의 눈 적설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0도. 내일 강한 바람과 함께 대체로 맑고 흐린 추운 한파가 닥치겠습니다. 낮 최고 3도, 밤 최저 마이너스 19도. 수요일 올 들어 가장 추운 빌로 제로의 혹한이 닥치겠습니다. 낮 최고 마이너스 14도, 밤 최저 마이너스 25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마이너스 4도, 밤 최저 마이너스 6도입니다.